only.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사천 논란이 불거진 순천, 광양, 구례, 곡성을 권향엽 후보가 다른 후보들과 경선을 치르겠다며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현역인 서동용 의원과 2인 경선을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순천에서 지지율 선두권이었던 신성식 예비후보는 컷오프 이후 첫 공개석상에서 현역인 소병철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를 수행했던 권향엽 예비후보.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에서 민주당의 단독 전략 공천을 받은 권향엽 후보의 이른바 사천 논란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당시 권 후보는 배우자실 부실장을 맡았는데 여당은 일방적인 낙하산 공천이라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공격했습니다. 이번 공천에서 민주당이 여성 전략 특구로 지정한 곳은 이 지역구가 유일합니다. 한마디로 시스템 공천과는 거리가 먼 사천입니다. 권 후보는 논란이 불거지자 기자회견을 열고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당에서 20년 넘게 경력을 쌓으면서 경쟁력을 키워왔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다른 후보들과 경선을 치르겠다며 중앙당의 공천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저의 전략 공천을 철회해 주십시오. 저 더불어민주당 이곳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지역에서 당당히 경선으로 이기겠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권 후보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현역인 서동용 의원과 2인 경선을 치르는 것을 확정했습니다. 한편 순천에서는 공천 배제의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선 명단에 들지 못한 신성식 예비후보는 컷오프 이후 첫 공개석상에서 총선 출마를 포기한 소병철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소 의원이 경선에 앞서 보인 모습이 순천을 분열시키고 혼란에 빠뜨렸다는 겁니다. 자신의 1호 공약인 순천 선거구 공부도 시키지 못했습니다. 누더기가 된 선거구, 누구의 책임입니까? 재심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신 후보는 무소속 출마 등을 묻는 말에 시간을 두고 지켜보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 민주당 경선 후보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 김승남 후보에 이어서 오늘은 문금주 후보의 주요 공약 등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를 지낸 문금주 후보는 지역 발전을 위한 새 인물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번 총선에서 내건 1호 공약은 어떤 거고 또 그걸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아시다시피 우리 전라남도는 제1의 농도이자 수산업의 1번지고 또 축산업 규모도 전국 2위 규모를 자랑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아무래도 이 자연 환경, 기후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제1호 공약으로 제가 국가환경재난기금법 제정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제는 정부나 국가가 좀 더 개입을 해서 자연재해로부터 농어민들을 보호하는, 그럼으로써 농가소득을 일정 부분 보장을 해주면서 지속가능한 농업이 돼야 되겠다라는 취지로 1호 공약으로 내걸고 반드시 입법화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흥 지역을 비롯한 이 지역은 노령화, 인구 감소가 심각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해법 갖고 계십니까? 우리 주방 분권형 국가 경영만이 앞으로 인구 소멸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적인 인구 감소 대책과 함께 지방 분권형 국가 경영을 통해서 수도권 과밀을 막고 또한 이 인구 문제를 집중적으로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컨트롤 타워격인 가칭
뭐 인구 청년 자치부 또는 인구 청년 분권부 뭐 이런 형태로 해서 부총리급의 컨트롤 타워도 세워서 종합적으로 또 근본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농업과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의 소득 증대 방안은 어떤 걸 갖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첫 번째 제가 1호 공약으로 내놨던 국가환경 전환 기금법 제정도 어떻게 보면 농어민 소득을 기본적으로 보장해 주자는 그러면서 경영 안정을 도모하자는 그런 측면의 하나고요. 전국이 아니더라도 일단 인구 소멸 지역만이라도 농어민 기본소득 또 최저가격 보장제를 통해서 농가 소득의 어떤 안정적인 보장을 해주면서 물가 안정도 이룰 수 있는, 그래서 일거양득의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제도 아니냐. 그래서 그런 입법화에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고흥 같은 경우는 신성장 동력 산업이 우주항공 산업인데 어떻게 육성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기업의 투자 유치가 활성화가 돼야 되고요. 또한 정주 여건이랄지 접근성 이런 인프라가 반드시 필요하다. 거기에 전문가를 유입할 수 있는, 키울 수 있는 그런 노력들. 예를 들면 한국우주연구원 분원 유치를 반드시 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산학연계 캠퍼스를 유치를 해서 젊은 인재들을 유입하는 또 키워내는 그런 교육 인프라도 구축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국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미래 전략 한국 우주 산업으로 키워내는데 제가 온 힘을 쏟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후보님 스스로 생각하는 본인의 강점이나 경쟁력은 어떤 건가요? 지금 시대 정신이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게 시대 정신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정치 신인, 새로운 인물이라는 데 가장 큰 강점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29년의 공직 경험, 행정 경험을 통해서 쌓은 노하우, 또 네트워크, 또 여러 가지 국정 현안, 지방 현안을 다뤄본 그런 경험, 이런 것들이 저의 강점만 잘 살리면 강한 초선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학력 기재 또 허위사실 유포 이런 문제로 상대 후보와 공방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세요? 네, 좀 안타깝긴 합니다. 왜냐하면 안 나온 학교를 뭐 나왔다고 한 것도 아니고, 다만 영어 표기의 부분에 있어서 해석에 약간 차이가 있어서 오해를 좀 받은 부분이 있지만,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을 유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는 고사고발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행스럽게도 주민과 권리당원들께서도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저의 말을 신뢰를 하시는 것 같고, 저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면서도 비전을 제시하면서 주민들께 검증을 받고 지지와 성원을 받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후보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에 출마했다 민주당 공천심사에서 배제된 조재환, 최영호 예비후보가 김승남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두 예비후보는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힘 있는 3선 국회의원이 필요하다며 김승남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문금주 후보는 보도자료를 내고 정치 신인을 공격하는 데 앞장선 김승남 의원을 지지하는 것은 구태 정치의 야합이자 민주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 지역 총선 후보자 경선 투표가 오는 10일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흥, 보성, 장흥, 강진과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 목포 등 3개 선거구의 경선 투표를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진행합니다. 또 여수, 갑, 을과 영암, 무안, 신안, 해남, 완도, 진도 등의 선거구는 오는 11일부터 사흘 동안 경선 투표를 실시해 후보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광양 국가산단을 첨단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스마트 그린 산단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2021년 시작된 여수산단에 이어서 광양산단까지 광양만권의 철강 석유화학 산업벨트가 디지털 저탄소 산단으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 스마트 그린 산단 사업단이 최근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20년 이상 노후된 철강, 고탄소 제조업 중심의 광양 국가산업단지를 디지털화와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통해 친환경, 신성장, 청년 일자리 공간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산업단지공단과 전라남도, 광양시가 참여하는 사업단은 오는 2028년까지 국비 1,392억 원 등 총 2,079억 원의 예산으로 온실가스 5% 감축과 스마트 공장 300개 보급, 생산액 10% 증가, 청년 고용률 10% 향상이란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통합관제센터를 이제 광양시 주관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설치를 할 겁니다. 거기에는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뭐 우리 자연재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산업재해 그리고 또 우리 유해화학물질 유출 이런 부분들을 통합 저희들이 이제 관제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예측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우선 사업 첫 해인 올해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고급 인력 양성 등 4개 사업에 국비 60억 원이 투입됩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지난 2021년에 여수산단, 지난해에는 대불산단에서 스마트 그린산단 사업이 각각 시작됐습니다. 여수 석유화학산단에 이어 광양철강산단까지 광양만권의 산업단지 전체가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마련된 겁니다. 여수에서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그 정부 사업으로 저희들이 했던 안전 관련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은 5개년 동안 했던 것들을 저희들이 저희들이 DBR을 시켜가지고 그 부분도 저희들이 통합관제센터에다가 접목을 시켜서 디지털, 저탄소 전환을 통한 광양 스마트 그린산단 촉진 사업 시작과 함께 광양 국가산단의 미래 신성장 철강 산단으로의 도약이 더욱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여수산단 대체녹지에서 중금속 발암물질이 대량으로 검출된 것 관련해 지역 시민단체가 산단 기업의 책임감 있는 태도를 요구했습니다. 여수 환경운동연합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산단 대체녹지에서 발암물질이 허용치 이상으로 검출됐지만 산단 6개 기업이 아직까지도 토양 정밀조사 명령을 외면하고 있다며 오염된 녹지를 여름 장마 전까지 복원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투명한 토양 복원을 위해서는 여수시와 시의회, 민간단체로 구성된 민관합동대책기구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신학기 이사철을 맞이했지만 그럼에도 아파트 등 주택 거래가 뜸하는 등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학기 이사철을 맞은 요즘 예전 같으면 학군 수요가 몰린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가 활발했지만 요즘은 거래가 뜸하다 못해서 절벽 수준입니다. 고금리 고물가 여파에다가 주택 보유자들과 수요자들 사이에서 거래 가격에 대한 갭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6억에 내놨어요, 제가. 근데 이제 5억에 사겠다. 매도 입장에서는 망설여지죠. 뭐 그런 형편이니까 거래가 전혀 되지가 않아요. 완전 제로죠. 이 같은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지난해부터 이어진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의 동반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넷째 주 광주의 아파트 가격은 전주에 비해서 0.04% 떨어져서 올 초부터 9주 연속 하락했고 전세가 역시 동반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1월에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세대수에서 제외하고 최근에도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실거주 의무를 3년까지 유예하기로 하는 등 활성화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에선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의 경우 올 초부터 민간공원 지역을 중심으로 분양 물량이 쏟아지고 있지만 보유한 주택이 팔릴 기미가 없는 데다가 건설업체의 위기설 등으로 실제 계약률은 업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냥 그때 가서 사겠다고. 기가 오르든 떨어지든 다 지어진 거. 지금은 불안해서 그 분양가가 높고 낮고를 떠나서 불안해서 못 사겠다고. 금리 인하가 예측되는 올 하반기부터는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이 차츰 나아질 것으로 업계 측은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동산과 자산 전문가를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70% 이상이
집값이 더 내릴 것이라 예측한 점은 올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기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순천대학교의 올해 신입생 최종 충원율이 98.9%를 기록했습니다. 순천대는 지난달 말 신입생 최종 등록을 마감한 결과 신입생 충원율이 지난해보다 2.1%포인트 상승한 98.9%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대 입학처는 학령 인구 감소 등으로 지역 대학 신입생 충원율이 감소하는 가운데 글로컬 대학 34업 본 지정과 지역 인재 선발 비중 확대가 이번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광양시가 가야산과 구봉산에서 도심 내부까지 차고 시원한 공기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바람길 숲을 조성합니다. 광양시는 산림청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100억 원을 확보한 데 이어서 지방비 등 총 20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지난해 1차년도 사업으로 거점 숲을 조성했고 올해는 50억 원을 들여 중마동 등 도심 대로변 5곳에 가로 녹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광양시는 지난해 도림미술관 주변과 마동 근린공원 등 12헥타르에 14만 그루의 초목류를 심어 열환경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 등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여수 시민이라면 누구나 보장받는 시민안전보험이 올해 더 확대됩니다. 여수시는 벌과 뱀 등 독성 동물에게 피해를 입는 경우에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에 따른 피해 등 총 18가지 항목을 보장하고 있으며 여수 시민들은 자동으로 가입돼 피해 발생지와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순천시가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로 새롭게 선정됐습니다. 순천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최근 전국 공모를 통해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며 숙박, 체험 등 다양하고 자유로운 관광활동을 할 수 있는 도시인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